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어김없이 매주 금요일 아침에 찾아온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르가 뭐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배울 게 한가득입니다. 한보따리입니다. 어김없이 두 분의 경제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먼저 경제 공부에 시동을 걸어주시는 분이죠.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평론가님,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 시동 이슈 제가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뜨거웠던 한미 무역 협상 소식입니다. 예. 네, 우리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 또 우리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또 뭐 기재부 장관 등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내로라는 수장들이 계속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장관들과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 양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동안 미국 측이 이제 관세 인하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효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시름이 좀 깊어졌었거든요. 모쪼록 이번에 관세 협상도 좀 타결이 되고 국익에 기반해서 우리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미국 진출에 날개를 얻을 수 있을지 한미 협상 타결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 빅 이슈가 정말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원만한 협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아무래도 에이펙일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권혁수 앵커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주엔 머니. 궁금하시죠? 다음 주 우리나라 경주에서 아주 특별한 빅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계 정상들은 물론이고 글로벌 CEO, 혁신 기술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약 3일 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경주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거리와 볼거리들이 펼쳐질지 놓쳐서는 안 될 관전 포인트 이주앤머니에서 미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누구 오는 걸까요?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 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진 저도 알아요. 네, 저도 거기까지 알았거든요. 예, 제일- 나머지 분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운 총재로 당선이 되신 다카이치 사에나 일본 총리가 이제 방한할 예정이고요.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이제 방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정상분들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와, 이번 에이펙으로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에이펙이 뭔지, 왜 이렇게 중요한 행사인지 잘 모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에이펙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89년에 이제 출범을 했고요. 에이펙 같은 경우 아무래도 뭐 미국도 있고 우리 아시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GDP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교역량만 하더라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49%에 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의 이후에 여러 가지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이펙 회담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단순히 지역적인 경제협력체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의미도 정말 크고 사실 규모도 굉장히 큰 그런 행사인데요. 근데 이번 개최지가 경주예요. 네. 물론 뭐 유서 깊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라는 거 알지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아니잖아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일단 경주는 이런 큰 국제 행사를 많이 치러본 경험이 있어요. 일전에 세계 물 포럼을 치른 적이 있고요. 또 세계 유산 도시기구 세계 총회 같은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본 경험이 일단 바탕이 되어 있고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숙박, 교통 같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경주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경주를 가보시면요. 눈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50층, 100층 되는 건물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산과 능 이런 문화유산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각국 정상들이 올 때는 굉장한 이점이 돼요. 경호에 도움이 됩니다. 세계적인 VIP들 입장에서는 경호, 안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담보하는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번에야말로 이 경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2025 코리아 특히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빅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CEO 서밋 그리고 퓨처 테크 포럼입니다. 오,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네. 예, CEO 서밋, 뭐 CEO들이 모인다는 뜻 같은데 어떤 건가요? 에이펙 회원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경제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번 행사는요. 원래 기존에 이런 CEO 서밋은 2박 3일간 치러졌었는데 이번에는 규모와 일정을 확대해서 3박 4일간 치러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서밋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예, 정상 16분 그리고 CEO 외 약 1,700여 분이 참석하는 역대급 행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20개 섹션 그리고 85명의 연사 그리고 19시간의 집중 토론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1,700여 명이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엄청 큰 모임입니다. 제가 아는 모임 중에 가장 큰 그쵸. 모임입니다. 아니, 네. 회의인데 네. 규모가 정말 커요. 어떤 CEO들이 참석하나요? 그중에서 주요 인사만 꼽아도 정말 입이 딱 벌어지실 한 겁니다. 100분만 말씀해 주세요. 100분만을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먼저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네. 이제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도 방한 예정입니다. 이분은 제약바이오 업계 선두주자죠. 네. 또 사이먼 칸 구글 아시아태평양 부사장도 현재 지금 참석 예정으로 돼 있고요. 앤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도 참석 예정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CEO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도 빠질 수가 없겠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지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도 총 출동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 많은 CEO들과 정상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계적인 CEO들을 한 자리에 모은 곳에는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혹시 이번 CEO 서밋의 의장이 최태원 회장인 건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네, 이제 알았습니다. 네. 예,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 CEO 서밋 폐막식에서 차기 의장직 인수봉을 전달받은 뒤에 최태원 회장께서 1년여간 행사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게 일단 평가인데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을 방한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최태원 회장과 젠슨 황 회장의 이 사적 교류라든지 지속적인 친분이 이번 젠슨 황 회장의 방한에 큰 기여가 된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회장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을 다녔다라고 일단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까지 갔었는데요. 중국에 있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만나서 이번 행사에 협력을 직접 이끌어내기도 하는 등 숨은 노력이 굉장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은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대형 쇼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상인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에이펙 CEO 서밋을 글로벌 기업 연결과 또 협력의 플랫폼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어렵게 모인 분들인데 그러면요, 이분들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섹터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인공지능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에 이제 디지털, 앞서 또 바이오 또 CEO도 오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다음에 헬스케어라든지 금융,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오시니까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또 인공지능 시대를 맞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확보라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아까 말씀해 주셨던 퓨처 테크 포럼, 요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뭘 하는 거죠? 에이펙의 공식 부대 행사가 CEO 서밋이었다면 예. 네. CEO 서밋의 공식 부대 행사가 바로 이 퓨처 테크 포럼입니다. 뭐 최근 한미 협력 문제만 해도 AI 같은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특히 이제 AI에 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 퓨처 테크 포럼은 약 500여 분의 이제 에이펙 회원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고요. 글로벌 빅테크 CEO들도 참석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AI에 관심이 많은 일반 분들도 관람객으로 참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저희도 원한다면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글로벌 AI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 유영상 CEO께서 자리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는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이 참석을 하고요. 또 아마존 웹서비스의 맷 가먼 CEO도 참석을 하고요. 또 네이버 최수연 대표도 참석하는 등 뭐 빅테크 기업을 이끌고 있는 국내외 핵심적인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퓨처테크 포럼의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뭘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퓨처테크 포럼에서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것을 SK가 준비했습니다. 와. SK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있죠. 예. SK 하이닉스는 HBM 즉 AI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AI 섹션은 최태원 SK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해서 AI 국가 생태계 구축에 따른 여러 가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가보고 싶은 행사는 K-테크 쇼케이스라는 행사입니다. 그건 어떤 행사입니까? 쇼케이스요. 우리나라 주요 빅테크의 미래 기술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전시하는 그런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여기서도 이제 주목받는 게 이제 SK 그룹인데요. 네. 반도체 최강 SK 하이닉스, 또 통신의 최강 SK텔레콤, SKC, SK엔무브 등 SK가 구축한 반도체, 에너지, 또 AI 서비스까지 일목요연하게 대한민국 AI의 역량이 순서대로 쫙 펼쳐지는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AI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 청사진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관심이 가요. SK AI 박람회 같은 거네요. 그렇죠. SK 네, 다 한눈에 싹 들여다볼 수 있는. 네. 네. SK의 AI 세션 말고도요. 조선 관련해서 HD 현대, 또 방산 관련해서는 한화의 방산 3사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퓨처 테크 포럼의 다양한 세션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약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네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관련해서 아주 큰 프로젝트도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요. 네, 오픈 AI를 이끌고 있는 샘 올트만이 주도하고 있는 초대형 AI 프로젝트인데요. AI 슈퍼컴퓨터 또 슈퍼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요청에 따라서 SK도 추가적으로 이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HBM 전 세계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협력도 당연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추가적인 이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해서요, 각국 간의 협력 기반이 강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관련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역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논의가 되거나 새롭게 사업 속도에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에이펙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지금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관세 장벽 이런 것들의 해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기대는 뭐죠? 경주에서 열리죠.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기술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드높이게 되는 우리와 협력을 한다라면 우리 기업들의 위상이라든지 수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거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동평론가님은요,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어떤 걸 기대하시나요? 이번 에이펙이 가져다 줄 경제 효과가 무려
7조 4천억으로 예상이 돼요. 또 고용도 한 2만 2천 명 정도의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런 톡톡한 경제 효과가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요. 글로벌리하게 보면은요. 이번 에이펙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AI거든요. 네. AI를 위시한 플랫폼 대전환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많은 이들의 정성이 경주로 몰리고 있는 만큼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협력과 AI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주앤머니는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하는 아나운서? 자, 앞서 본 대로 글로벌 트렌드 결국 AI죠. 에이펙을 앞두고 또 AI를 놓고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네, 지난 22일 수요일 저희 JTBC가 준비한 내일 포럼이 열렸습니다. 자, 이곳에서 한국 AI의 현주소와 미래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국내외 AI 전문가들이 모인 그 뜨거웠던 현장, 장래가머니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JTBC 투마로우 포럼 2025 공식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포럼입니다. 네. AI를 수돗물처럼 또 전기처럼 사회 구성원 누구나 쓸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건설할 때 정부는 국민 모두가 AI를 쉽게 활용하고 인공지능 발전으로 모든 국민의 삶의 수준이 개선되는 그러한 사회를 지향할 것입니다. AI 기본사회의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의 주요 인사분들도 인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다 오셨네요. 얼굴만 보면 알만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저쪽에 돈선 체크가 있습니다. 네. 아,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곳에 가는 저 김도훈 기자.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네, 출동을 했습니다. 여기 무슨 일로 왔어요? 이주앤머니 촬영 왔습니다. 이주앤머니. 왜 여기 계세요? 제가 장르가머니 돈선체크에서는 돈선체크로 활동을 하지만 사실 제 본업은 보도국 산업 담당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본업 중인 거죠. 저 AI 포럼 취재하러 왔고요. 이번 포럼 짧게 소개 가능하실까요? 자, JTBC 내일 포럼은요. AI 기본사회 우리의 미래가 주제입니다. 이제 행정, 의료, 교육 이런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사회를 얘기하는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서 그야말로 워라밸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기본 사회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고소득층이나 대도시에만 집중되지 않고요. 농어촌,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까지 평등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모두의 AI를 이뤄내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을 해야 하니까요. 일단 저희가 만든 홍보 영상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AI랑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프롬프트 작성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AI 기술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의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오늘 행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난 8월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국가대표 AI 기업 선정사업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한 기업 5곳이 모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기업이 모두 한자리에 참석해왔고 이렇게 각자 추진 중인 AI 전략 비전과 미래상을 공개한 건 오늘 이 자리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약간 예선전 느낌이네요. 그렇죠.
국가대표 인공지능을 선발하는 작업이 첫 관문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양한 AI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하고 이것을 통해서 실체적 편의를 누리는 사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방재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항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글로벌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국내 생태계 조성. AI를 통해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어를 이해하고 국민의 삶을 돕고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소버린 AI입니다. 저기 로봇개도 보이네요. 네. 역시. 키우기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따로 사료를 주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간식 같은 거. 먹이 줘야죠. 전기. 예. 전기만 주면 되니까. 예. 네. 대표적으로 그걸 우리 AI 피지컬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차세대 AI 산업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올해에만 해도 현재 600개 이상의 산업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그 출하량도 이미 2만 대를 돌파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션 2, 사회, AI, 그리고 산업.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통한 임무지향적 조직이 필요합니다. AI 전환보험 같은 걸 만들어서 AI로 인해서 이제 직업을 잃거나 전환이 되어 나가는 그룹들이 그 새로운 직업으로 찾거나 안착될 때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거.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가 AI와 함께 협력형 일자리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 AI와 특정 사람만 사용을 해서 일자리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 만드는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플로우에서 한 분 정도 우선 질문을 해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보도국 산업 담당의 김도훈 기자라고 합니다. 기무창 정책비서관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당황하신 얼굴이십니다. 앞으로 30년 뒤면 2055년 국민연금 고갈 사태가 우려가 큰데 비서관님께서는 AI가 이 국민연금 고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있습니다. 인터넷과 다르게 인공지능은 지금 완성되지 않은 이볼브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딱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거짓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능성은 있고 열심히 만들어 가봐야 한다 정도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AI 기술 발전 속도가 참 빨라요. 불안하십니까? 언젠가 저희를 모두 대체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살짝 들고요. 오. 그래서 포럼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일을 보여주는 이런 포럼, 이런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와. JTBC 투마로 포럼 2025 AI 기본사회 우리의 미래 행사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AI in many ways will be producing jobs for people in the tech industry, but at the lower levels of skill, probably will be a net negative. And I'm not sure that we have clear answers for that. So let's also think of the opportunities, right? The human-centered, basic society is, I think, the way this conference is organizing, and I think that's the right answer. AI가 그 자체의 동력으로 사회를 전환시키는 속도가 워낙 빠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도 이런 사회 전환 속도를 미리 따라잡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국가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정부 초기에 다음 AI 사회에 대한 전략들을 촘촘하게 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이 AI 사회가 한국뿐만이 아닌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안에서 삶의 리스크를 조정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거기에 거버넌스가 따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아직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분발하고
자, 오늘 2025 JTBC 내일 포럼 AI 기본사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6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AI가 우리 사회의 기본 바탕에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철폐해야 되고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많고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다음 주 동선체크 코너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 가지 AI 기술의 발전과 로봇에 놀라운 게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놀라운 건 김도훈 기자는 정말 돈 냄새가 나면 달려가는구나. 정말 어디든 가요, 어디든. 그렇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에이펙 미리 보기를 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평론가님? AI는 정말 대세 중에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포럼에서 AI를 다루면요, 뭐 기술 그리고 뭐 로봇과의 접목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주제는 많이들 다루는데요. 그렇죠. 이번 내일 포럼에서 저에게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방금 하은 아나운서님의 질문 같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자리도 AI로 대체되면 어떡하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AI와 시대적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과제들, 네. 기본 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류는 AI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노동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문화와 인류사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이번 포럼에서 조망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이 세계의 내일을 보여줬다라면 우리 JTC에서 내일 포럼은 한국의 내일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장이었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포럼의 주제가 AI 기본 사회였습니다. AI가 사회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더 이상 정말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우려, 과제가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리가 앞으로 더 자주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쾌하고 친절하게 도움 말씀 주신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